정리하도록 할게요. 추세 상승했던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반등시 매도, 이 매매는 유효하다. 이 매매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바닥에서 수렴형 정도, 바닥에서 이중바닥 정도, 긴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기준양봉.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단기 목표치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분석을 하고 승률 높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패턴에 가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매매의 기술보다는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아마 아실 거고, 이전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 목표치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조정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볼 수는 있으나 이제는 얼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상을 돌려보시면 알 겁니다. 이제는 시장이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경계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차트 분석은 이꼬르 심리 분석이라고 했어요. 투자자들의 심리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 중에서 유일하다. 많이 사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고 시장의 수급이 바뀌고 고점에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심리가 좋을 때는 총을 쏴도 놀라지를 않아요. 대포를 쏴도 놀라지를 않습니다. 시장의 심리가 좋을 때는. 근데 시장의 심리가 약하고 경계심이 극에 달았을 때는 새총소리에도 놀란단 말이에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표치까지 찾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하면서 254포인트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선물 기준으로는 39포인트가 하락이 나왔어요. 시장에 경계 매물이 많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이슈 분석을 해보면 금리 인하 관련해서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서, 그리고 AI 거품론, 셧다운 장기화 우려감, 미중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뉴스들은 매일같이 나옵니다. 제가 카페에도 올려드리지만 매일같이 데일리 뉴스는 생성이 됩니다. 제가 오죽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고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차트 분석을 통한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만이 데일리 뉴스를 보고 시장의 판단을 하고 시장의 흐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상승했던 이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추세에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상승했던 거는 뭐냐면 추세 상승인 거예요. 추세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계속 단봉단봉 우상향으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계속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 때문에 상승이 나왔습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강하게 붙으면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고점 부근에서는 누가 샀습니까? 개인들이 또 사기 시작한 거예요. 손바뀜이 일어난 거죠.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추세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단기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기에는 너무 길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넘어가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1차 상승이 조금 나왔을 때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긴 파동이 나왔을 때는 다중바닥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든다라는 건 뭡니까? 박스권을 만든다는 거예요. 상승 이후에 바로 하락하기보다는 고점에서 박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박스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뭐다? 시장은 더 이상 상승보다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주도주나 업종 대표주들이 상승 이후에 박스를 만들면서 지루하게 시간을 끌 동안 어디가 움직인다? 다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하락이 나와서 21선 정도 이탈 정도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승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21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안 되지만 21선 언저리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왜?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정말 우량 주고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잘 하루에 변동성이 없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급등을 뽑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개별주가 그렇잖아요. 급등이 나온 이후에 고점에서 위아래로 많이 흔들잖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그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박스권을 만든다라는 거죠. 고점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기가 힘든 사람들은 이런 종목을 피하시라는 거예요. 피하고 이제는 어디를 봐야 된다?
기준 양봉이 나온 종목을 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추세 상승하는 종목을 봤다 그러면 이제는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준 양봉이 나오는 종목을 보셔라. 새로 출발하는 종목을 이제는 봐야 된다는 거죠. 직장인 분들이나 중수 이하인 분들은 이쪽에서 하기보다는 이제는 다시 새로운 판, 새로 출발하는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각 섹터의 대장주들이 상승을 했잖아. 그럼 이제는 어디로 갈 겁니까? 중형주 섹터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시장은 이제 막혔단 말이에요. 위를 막혔단 말이에요. 이제는 지수는 막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장은 못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당장은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매물이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그럼 당분간은 박스를 만든다는 것은 지수는 어느 정도 정체 또는 조정을 가격 조정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기간 조정이 들어가면은 바닥에서 출발하는 중형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형주에서 어디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2,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10월달 APA 끝나온 이후에 시장 고점 나온다라고 제가 보름 전부터 10월 초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APA 끝나온 이후에 한번 슈팅 나오고 지금 시장이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후의 시장은 11월, 12월 1, 2, 3으로 연결되는 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중형주 순환매가 빠르게 돈다. 그러면 어디를 집중해라 했어요. 제가 어디를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준양봉에 집중해라. 기준양봉. 오늘 상승인 거 한번 볼게요. 오늘 고영이라는 종목이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기준양봉 나왔잖아요. 이들 종목들은 최근에 바닥에서 계속 기었단 말이에요. 이런 추세를 하락 추세를 돌파, 삼각수령을 돌파하는 종목들, 못 가던 종목들이 이제야 빛을 본단 말이에요. 돌파하잖아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시장은 다시 리플레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세 상승하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렇게 상승한 경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일부 사람들만 수익을 벗지 직장인분들,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수익을 많이 못 냈어요. 이제부터는 중형주 섹터로 수급이 들어오고 새로운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잘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막 고점에 있는 종목들 사고 팔고 하면 된다 안 된다. 확률적으로 단기 매매는 가능하지만 직장인분들 샀을 때 수익이었는데 화장실 갔다 오니까 하락하고 밥 먹고 오니까 또 하락하고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응이 가능한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기준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을 H1, 2, 3를 참고하시면서 눌림목 매매를 잡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집중하면 되겠죠.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새로운 순환매를 노려야 된다.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피하셔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좀 낯설지만 그동안에 보여지지 않았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한단 말이에요. 돌파를 하고 이 다음날 이 거래량과 기준양봉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상승 이후에 하더니 오늘 이제 상승이 나오잖아요. 이런 패턴들. 큰 종목이 없어요. 왜냐면 시지수가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락했다가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제약주들 주로 상승 나오고 이런 패턴들이 많이 상승을 보인다는 거죠. 바닥권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들, 이제 기준장봉이 나오기 시작하는 종목들, 그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라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YTN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시장의 질이 좀 바뀌었다라는 걸 이제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시장의 질이 바뀌었다, 변동성이 커진 장세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전 영상들을 잘 참고를 해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에 상승했던 종목들, 추세 상승했던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반등시 매도, 이 매매는 유효하다. 이 매매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바닥에서 수렴형 정도, 바닥에서 이중바닥 정도, 그리고 긴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기준양봉, 거래 실린 기준양봉이 나온 종목들은 관심권에 두고 체크하셔라. 그리고 그들 종목이 어느 섹터에 있는지를 잘 분석하시고 걔네들이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다음 주 후반 정도 가면 이제 테마들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저가주 종목들의 테마가 연달아 돌 거예요. 큰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수혜주가. 걔네들이 테마로서 엮여서 막 날아다닐 겁니다. 이번 주말에 시장을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쫙 분석을 하시고,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기준양봉 플러스 H1, H2, H3 패턴, P1, P2, P3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접목시키면서 매매하면 또 지금까지 수익을 많이 못 냈던 사람들은 또 기회의 장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